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오늘 제가 3C 강의를 맡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 이 행사 자체가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3C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형제라인과 이렇게 뭔가 온전하게 화합되어 있는 이 모습, 우리 리더님들은 이 모습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사업 먹고 소개만 하는데 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 요새는 되게 비즈니스 하시나 보다. 저 때는 먹고 소개만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사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현 리더님이 지금도 저한테 속았다면서 먹고 소개만 하면 된다는 데놓고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먹고 소개하지만 소개한 사람들과 또 나의 스폰서님이 소개한 사람들, 기존에 와 있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일부의 사람들이 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거는 이 일이 어려워서 뭔가 사업이 안 돼서 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갔는데 학교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서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친구랑 잘 못 지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너무 슬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식을 잘 해나가서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의 MBTI는 ISTP, 혈액형은 B형, 성은 첼시, 게다가 머리형. 어려서부터 관계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 가면 학교 관계가 어려웠고, 사회 가면 사회 관계가 어려웠고, 여기 와서도 처음에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제일 끝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혼자 앉아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관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관계를 시작하고 해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사인을 하고 보니까 저에게는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개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레그상에 나의 위에 배치되어 있으시면서 나에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셨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산하에 내가 소개한, 그리고 내가 직접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뎁스 파트너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수 리더님은 저의 뎁스 파트너이신 거죠. 제가 직접 알지 못했는데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분이 저의 뎁스를 통해서 나오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제라인 리더님, 나하고는 이제 어떤 연결고리는 없어요. 나의 스폰서님이 소개하신 분들이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관계 안에서 조화로워야지만 하나하나 성장을 해갈 수 있다. 제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분의 스폰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전 세계 코리아 1등을 하고 있는 분이 저의 칙스포님이시고 또 유산화의 네트워크를 코리아의 유산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저의 상위 스폰서님이셨어요. 말 한 번 걸기 엄청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산화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유산화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재벌가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스폰서님 얼굴 한 번 보기 굉장히 어렵고 말 한 번 걸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신규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두 분의 스폰서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한결같은 신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도 그분을 볼 수 있었어요.
나를 뭐 개인적으로 내가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건 어려웠지만 유산화에서 가야 하는 그 어떤 자리에도 그분들이 계셨고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었어요. 그게 저의 스폰서님이셨고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파트너님들이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파트너님이라고 물론 스폰서님이 후원하셨지만 파트너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능력적으로 그다지 괜찮은 어떤 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했고 제가 후원을 했다는 잘하지 않았음에도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시는 파트너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딱히 뭘 잘 가르치지 않아도 시스템 안에서 늘 한 발 한 발 자신의 성장해가고 본인을 쇄신해가는 그런 파트너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라인 리더님, 제가 또 형제 라인복도 많아요. 이 자리에도 저의 이제 형제 라인에 계시는 리더님, 뭐 이상순 리더님, 배영희 리더님 이렇게 많은 형제 라인 리더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 올바른 네트워크를 하는 모습인가? 형제 라인은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들이 저에게는 형제 라인 리더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역량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신뢰를 주시는 스폰서님과 믿음을 주시는 파트너님과 올바른 영향력을 주시는 형제 라인 리더님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파트너와 스폰서와 형제 라인을 통해서 성장했지만 다시 돌아서 보면 나는 파트너와 스폰서와 형제 라인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다지 이제 좋은 파트너는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괜찮은 파트너라는 생각을 나름 합니다. 스폰서님이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괜찮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괜찮은 파트너는 아니었어요. 이 사진 어떻게 보이세요? 누군가 이렇게 불안정한 곳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이러하지 않을까. 안전지대에 있지 못한 파트너님을 안전지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스폰서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지나가다가 불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 도와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스폰서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있으십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저는 초반에 이렇게 반듯한 우리 서보름 리더님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우리 스폰서님을 보면서 따라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스폰서님이 이제 우리 스폰서님은 사인회 치이셨어요. 그렇게 3BC를 잘 받아오고 사람들 가입을 잘 하셨는데 저는 가입을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사인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저 사람 내 밑에 달아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원하지 않아. 옛날에. 그러면서 어디에 배치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밑에 배치되지 않으면 뭐야 같이 나하고 이사하고 성공하더니 자기 보는 데다가만 가네? 그때 당시 저는 살짝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정신이에요.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또 우리 스폰서님은 굉장히 바쁜 분이셨어요. 그렇게 바쁜 분이신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성공하자며 그래서 나한테 사인을 받았잖아. 나는 굳이 PC로 사인한다는데 PC로 사인해라고 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한 몇 년간 후원하셨을 때예요. 내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아니 왜 나한테 소원을 안 오고
왜 저기가 계시는 거야? 우리 스폰서님이 후원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 보였다 그때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왜 맨날 저기가 있어 나한테 나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후원한 시간이 지나갔고 나를 후원하셨고 어느 정도 가르쳐 놨으니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요 얼마나 바쁘셨냐면 지금 우리가 연합을 했을 때 200명 정도 되지만 우리 아마 배영희 리더님이나 이성숙 리더님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옛날에 1박을 할 때 50명 정도 100명이 안 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지금은 저희가 100명 행사를 해도 완전 일사천리로 완전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이 처음에는 총무를 해요. 제가 도착해서 보면 총무를 하고 좀 있으면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마무리를 하세요. 그거는 1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도 그랬었고요. 굉장히 일당 100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후원 쪽으로도 선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후원해야 되는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톡 하나를 보내면 2박 3일이나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해요. 버렸구나. 나랑 성공하자고 하더니 내가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나는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나쁜 마음이 다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나쁜 게 담기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게 나오고 해로운 거 먹으면 어저께 오는데 진짜 제가 차 안에서 돈가스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 해로운 걸 드셨다면서 해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쵸?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을 넣으면 입으로는 나쁜 말이 안 나오면 되게 인격적인 사람이 우리 보름이다는처럼 인격적인 사람인 건데 저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스폰서님한테 하지 말아야 하는 왜 그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단 말 다 하는 거죠. 아니 나 이거 성공하자고 들여다 놓고 왜 후원을 안 해주냐 왜 저기에만 가 있냐 내 밑에다가 했어 그 말도. 수리치 왜안 넣어주냐 근데 하루도 몇 시간을 안 보내주냐 보내주셨거든요. 옛날에 보냈어. 지금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런 막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스폰서님이 제가 불편하셨겠죠. 인상도 센데 말도 막말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옛날엔 더 세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원해졌었어요. 스폰서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당연히 비즈니스도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일을 나의 와이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온 건데 내가 계속 그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분노에 빠져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스폰서님이 성장하고 있어요. 누구 손해야? 내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노에 빠져있는 그 사이에도 우리 스폰서님은 매달 스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고 그래 생각을 바꿔보자. 이제 교육에서 들은 거예요. 교육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듣고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라면 내가 CBC를 받아왔을 때 과연 기존 리더 밑에 다는 게 쉬워서 저는 선택을 잘 못해요. 3C가 자주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단 사람 밑에 또 달고 단 사람 밑에 또 달고 그러면 한 줄만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한테는 제가 너무나 당연히 잘했다라는 거죠. 리엔트리. 내 개인의 어떤 소득의 증가와 승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리엔트리인데 내 밑에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달았던 거예요. 후원의 시간도 충분히 후원을 해줬는데 그쵸? 다 배웠어. 그러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되는 때인데 아직도 내가 우리 스폰서님에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후원의 시간을 나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3년씩 4년씩 나는 그렇게 후원을 못하겠구나. 내가 너무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은 건 아니야. 그때도 화가 가라앉은 건 아닌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 나도 못할 거였네. 그래 하지
바라지 못할 거였으니까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까지는 먹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제가 정말 신기해요. 마음을 바꿔놓고 스폰서님이 오지 않으시면 내가 찾아가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가르쳐 달라고 하고 매달리니까 가르쳐 주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의 시간을 가더라고요. 근데도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네트워크에는 복제라는 되게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우리 파트너님들은 너무 다행히도 저의 직대 파트너님들, 1세대 파트너님 그 밑은 잘 모르겠어요. 그 1세대 파트너님들은 저를 닮지 않아서 제가 했던 행동을 저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다행이죠. 제가 3DC 받아도 관심 없어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 아니까 스폰서님 성적 배치하셔가지고 성장하셔야죠. 스폰서님 이제 승급하실 때 되셨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제가 리엔트리 줄까봐 무서워요.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스폰서님 리엔트리는 스폰서님 소식적에 넣고 키우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세요. 대단하죠. 또 제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불러도 이렇게 그냥 영향력 없다 생각을 한 건지 데려다 놓고 쓰기에 불쌍했던 건지 아니면 시간적인 무대를 한 건 시간적인 무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의 시간을 귀하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닥 부르지 않아요. 미팅에도 안 부르고 미팅에도 안 부르고 알아서들 그렇게 어느 정도 직급이 되시면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장해요? 우리 파트너님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닮지 않은 파트너님들을 보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파트너님들이랑 저희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많이 들은 말이어가지고 제가 형제라인 리더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넣어봤어요. 꼭 저 이름이 권스타는 아니에요. 한스타도 있고요. 김유란 스타도 있고요. 스타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권스타여서 넣었어요. 아니 사업을 했는데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저는 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그런 불편함을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권스타님이 스폰서가 아니고 최윤정이 스폰서야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망할 수 있는데 그걸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진짜 싫으면 한개라도 제가 해보시던가 집에 가시면 되는 건데 그걸 꼭 말로 하세요.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형제라니까 텍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저는 저 말을 들을까봐 진짜 무서웠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아닌데 저도 알잖아요. 권스타님이 훨씬 훌륭하시다는 거. 근데 그러면 내 파트너님들께 내가 권스타보다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차나도 주눅 드는데 만약에 저의 직대 파트너님들 중에 1세대에 계신 분이 스폰서님 왜 권스타처럼 못해요 했다면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집에 갔을 거예요. 그걸 아셨는지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스폰서님이 지금은 저도 옛날에 이상했다 했잖아요. 보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질이 밟아놓지 마시고 지금 그냥 가만히 두시면 나중에 저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질이 밟지 마시고 너무 부족하다면 저희 파트너님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구멍도 메워주고 위에다가도 세워도 주고 잘한다 토닥토닥도 하시고 이러면 무럭무럭 잘하는 스폰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말해서 죽이지 마시고 좀 두고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스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무지랭이에요. 무지랭이. 우리 안스포님이 늘 가슴에 사무치듯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지랭이 스폰서라도 옆에 있어주는 스폰서가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슴에 사무쳐 하시면서.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지랭이보다 낫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족하다면 옆에서 좀 채워주는 마음을 가져보시고요. 다행히 권스타님처럼 훌륭한 스폰서님을 만나셨다면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조금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그걸 그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그럼 옆에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스폰서랑 비교해서 자기 스폰서가 무지랭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스폰서가 너무 잘났다 그러면 형제라인한테 그렇게 자랑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거 먼저 나왔는데 이게 답인데. 그래, 우리 못 봤다 생각하고, 스폰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스폰서는 남이에요.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딸이 셋인데 시집갈 때 시어머님이 딸의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아우, 사돈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딸처럼 볼게요. 그러면 저 뭐라 그럴 건지 아세요? 사돈, 제 딸이에요. 남입니다. 남의 딸이니까 자기 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이 3쉽을 강의하면서 가족을 되게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 대하듯이 막 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한 가족은 가족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지 남편 대하듯이 막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셉을 바꿨어요. 스폰서는 뭐다? 이거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파트너는 뭐다? 남이다. 형제 라인은 남이다. 그럼 남대하듯이 또 대면대면 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남대하듯이 적당한 선을 지켜서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하고 저희 파트너님들이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러워하시는 형제 라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언뜻 보면 저희가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지키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그래서 남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되는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입장을 바꿔보는 거, 지켜야 되는 선을 지키는 거, 예의를 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예의를 알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처음부터 또 좋은 스폰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눅 들어있는데 권사처럼 못해요 했으면 집에 갔을 거라니까요. 간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은데 제가 초반에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대단한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했는데 제가 후원을 똑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나오기 전에는 뭔가를 배우고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나 혼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나와서 내가 이 사람을 후원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큰 사람이고 내 역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골드를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제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신랑을 통해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지금 A사의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A사에서 다이아몬드 가려면 6줄을 완성해야 돼요. 우산화에서 다이아몬드 가려면 4줄만 완성하면 돼요. A사의 다이아몬드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요. 우산화의 다이아몬드요, 한 달에 3,000 이상을 받아요. 전 누군가의 인생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쵸? 네,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에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초장에 했습니다. 초장에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아주 훌륭한 권스타 같은, 한스타 같은, 자스타 같은 스폰서는 되지 못해도 내가 우리 파트너님들의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는 좋은 스폰서는 되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안 되는 건 포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내가 우리 스폰서님을 나중에 좋은 스폰서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내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좋은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폰서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우리 안승원 스폰서님 늘 홀선수범하고 계셨고 우리 저의 집 스폰서님 늘 현장에 계셨고 뭔가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겠다. 낮은 자세로 제가 그렇게 막 교만해 보이고 그러지 않죠. 나름 낮아지려고 되게 노력한 건데 낮은 자세로
있어야겠다,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오래되신 분도 오래되지 않으신 분도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저를 단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게 제가 저희 파트너님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곳에 항상 있었고, 봉사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봉사도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을 보니까 늘 현장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아무도 봉사를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실버 뭐 무렵일 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저희 반 입토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코엑스에서 저희가 아카데미 행사를 할 때였고 저는 부천 소사동에 살았어요.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나도 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떡집에 가가지고 떡이 그렇게 무거운지도 모르고 두 박스의 떡을 삽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두 코엑스까지 가는 거. 그렇게 사서 코엑스에 들고 가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일찍 오라 소리 저한테 안 했어요. 2시간 정도 일찍 가서 떡을 풀어놓고 드시라고. 봉사하시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파트너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없을 때 얘기예요. 없을 때. 근데 이제 올 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 얘기예요. 없을 때 드시라고. 그리고 내가 뭐 할 거 있으면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미니스타즈 안에서 이제 봉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서 미니스타즈에 이제 교육과정까지 찍고 이제 지금은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봉사를 했고요. 자, 또 이 사업을 하면 두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강정미 대표님 홈미팅에서 마이스토리 소개하라 그럴 때 처음에 어땠어요? 도망가고 싶었죠? 네, 맞아요. 처음에 홈미팅에서 마이스토리를 하는 것부터 본사에서 제품 강의를 하는 것부터 사업 설명을 하는 것까지 굉장히 떨리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해달하시라고 내 파트너님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웠지만 외발로 스폰서님 저 강사 트레이닝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강사 트레이닝에 들어가서 강사 트레이닝을 받고 강의를 했어요. 왜 들어갔다고요? 나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들어갔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내 파트너님들이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했다고요. 그렇게 했고 봉사를 진행했었고요. 또 뭐 했어요? 지금 미니스타즈에서 퓨처 교육, 팀에서 뭐 퓨처 빌더 교육, 주도업 교육, 이렇게 서밋, 로드 투 서밋, 로드 투 골드, 로드 투 이그젝 골드, 로드 투 루비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 꼭 승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교육에 들어가지 않으면 승급하지 못할 것 같고 승급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자존감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번에 나는 나의 파트너님에게 과연 들어가세요라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두려웠지만 너는 들어가세요 한다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교육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로투투 다른데 3번 들어갔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가슴을 파는데. 자, 네트워크에는 복제 귀신이 있다. 들어보셨죠? 참 신기해요. 내가 옛날에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따라한 거는 봐서 따라한다고 하죠. 옛날에 나 분명히 이분 없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을 내 파트너님이다 하거나 내 집대에서 안 따라하면 뎁스에서라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집대 어떤 1대 파트너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제가 사과해요.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그래서 복제 귀신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게 어떻게 스폰서로서의 모습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칭찬은 못해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코로나라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 시기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우리 파트너님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하셨냐 시간은 짜셨냐 시간대로 움직이셨냐 미팅은 오셨냐 행사는 오셨냐 시스템 100% 참석했냐 안 했냐 할 거냐 말 거냐 했거든요. 다른 스폰서님들도 다 하시죠. 근데 입장을 바꿔봤어.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는 과연 사업을 했을까? 근데 답변을 듣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럼 나한테 뭘 해주셨을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모든 순간에 다 잘하지 못했을 텐데 저희 안충원 스폰서님께서 강의 하나만 해도 강의 너무 잘한다. 그리고 제가 봉사를 하면 우리 최은정 이사님이 그렇게 잘하신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면서 저는 사회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잘하면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안철수 스폰서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자꾸 그 칭찬이 듣고 싶어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해보고 그래 용기 내자 조금만 더 해보고 조금만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제가 제 삶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결혼 전에 내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보니까 저랑 아빠랑 별로 안 친해요. 참고하고 들으세요. 우리 아빠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너 다니는 학교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다니는 학교. 농담으로 하셨겠죠. 놀리려고. 근데 이 말을 100번 들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 아빠 되게 싫어하는데 넌 아빠를 닮았다고. 저한테 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에는 자존감이 낮았고 뭔가 한 번도 한 가지도 이뤄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왔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신기했어요. 뭘 해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에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이 부모님에게는 제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고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존감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스폰서님의 어떤 칭찬으로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요. 에어컨이 바로 내려서 되게 춥고 목은 건조하고 자, 이거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파트너님들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사업을 하면 잠깐만요. 공부할 것도 안 하던 공부할 것도 많고 그쵸? 우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부는 해야 돼 그죠? 공부할 것도 많고 명단이라고 적어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어저께 강경민이더니 안 하던 전단지 돌리고 쉐이크통 엘베에서 흔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요. 내가 못했다라고 했냐 안 했냐 하지 않아도 이미 나가서 내 지인들에게 거절은 아니야. 나를 뭐 밟은 건 아니야. 그냥 나 이 사람 안에 한 건데 초기에 그게 엄청 상처로 다가오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있는 이런 어떤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본사에 오게 되는 게 우리 파트너님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너님들에게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시기 전에 잘했다. 뭔가를 성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잘했다. 한 개 잘한 거야. 성과가 없으면 어때? 가본 게 잘한 거야 라는 칭찬을 해주신다라면 우리 파트너님들이 좀 더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자진성 스타님이 하신 얘기예요. 영원한 파트너도 없고 영원한 스폰서도 없다. 앞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형제 라인도 돼야 그런다. 내가 스폰서고 파트너고 형제 라인이었지만 또 그런 사람이 돼줘야 내가 이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국 나는 스폰서도 될 수 있고 파트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스폰서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너가 걸어갈 길이다. 부족한 파트너 너무 나 잘못 읽었어요. 왜 웃어요? 아니야? 부족한 파트너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너가 걸어온 길이다. 그쵸? 뭐 개구리 올챙이 있죠. 생각 못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잘 못 뒤집었으면서 나 저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본인도 3년 동안 농담 안 집어놓고서는 파트너가 3년 동안 농담 못 듣는다고 답답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사님도 3년 공부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
내가 걸어온 길은 어땠더라 라고 이렇게 조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폰서 막 지려밟고 가시면 결국은 그 뒤에서 누가 지려밟고 온다? 국제는 뭐가 있다고요? 주식이다. 그런 사업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은 이 사회에 흔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에게는 와서 보니까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형제 라인이 있었어요. 제가 형제 라인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형제 라인이 하이스타님 그리고 황성애 스타님, 배영희 리미님 정도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가 떡을 사들고 행사장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짠해 보였나 봐요. 한 스타님이 옆에 앉혀서 청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로컬을 잘 오는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오면 말도 한번 걸어주시고 그러면서 한스타님과 인연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컨벤션에 갔을 때 저희 스폰서님 시상이 얼마나 많은지 컨벤션에서 스폰서님 얼굴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니다가 스폰서님이 다른 형제 라인이랑 사진 찍고 있으면 다른 외국인 형제 라인이랑 사진 찍고 있으면 우리 스폰서님 사진 찍고 있네? 오긴 하셨구나. 이게 끝이었어요. 스폰서님 앱부터 그거는 공식 앱부터 석상에서만 보는 거였어요. 저 혼자 갔을 때 얘기예요. 근데 한사님이 저를 챙겨서 컨벤션을 이렇게 즐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단계 승률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컨택했는지, 콜드를 잘하는지, 시간은 얼마 받는지 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지금은 안 해요. 그때 기억했어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 5천이었을 때 한산이 보여주신 1억을 보고 그 다음에 1억을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산이 1억 5천을 보여줄 때 제가 1억 5천을 따라갔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대단한 거구나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 한산이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인정을 했고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그 옛날에는 헬스팩을 먹으면 소변이 왜 노란지 모르는 상태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아니 똥 잘 나오라고 먹은 하이버지를 먹었는데 왜 똥이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스폰서님한테 카톡 보내면 얼마 만에 답이 왔다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영희 리더님한테도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봤었고요. 항선 헬스타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때 항선 헬스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파트너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때요? 굴하지 않고 누가 아쉬워요? 내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형제 라인의 성장 응원과 지지와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유니스타즈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유니스타즈에서 보여주는 형제라인식, 파트너십, 스폰서십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스위십 안에서 비즈니스를 했고 나의 파트너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 안에서 사업을 해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난 시간 제가 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문화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간혹 약간 우려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별거 아닌 걸로 이 문화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거.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먼저 성장하고 누구는 나중에 성장하고 누구는 지금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스폰서랑 힘들 수도 있고 파트너랑 힘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사랑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살짝 푸르게 와 있는 분들에게까지 다 들리게 온데간데 가방에 다니면서 해집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새싹새싹 푸릇푸릇하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 완전 어려운 비즈니스인가 봐.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겠죠. 내가 결국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미 뭐 이곳에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막 가방에 퍼져 있어서 또 그런 말이 막 돌아요. 그럼 내 신기도 어떻게 돼요? 집에 가요. 그쵸?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힘 빠지는 말을 하지 마세요. 친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남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의 사업에 찬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언행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예전에 제가 유니스타즈에서 지금도 물론 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남이 승급하면 미친 듯이 박수 쳐. 왠지 아세요? 승급식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나 승급해주면 내 형제나 내 파트너한테 보여줄 게 있잖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승급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감사해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혹 어떤 경우들이 보이냐면 같이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가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라는 표현보다는 주눅 드는 거죠.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나 보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어떤 부정적인 안 되는 사업인가 봐. 이런 표현들 아니면 쟤만 들고 나는 못 갔어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또 비즈니스를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갔을 때 미친 듯이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어때요? 내 파트너가 갔을 때 미친 듯한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미친 듯한 성공의 비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아니 잘 친한 스타님이 사업설명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지영 리더님이 자스타님이 사업 설명하고 나면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그래도 뭐 탈출하고 가서 자신감 때 이건 스타일인데 잘해라고 하는 마음속에 들 수도 있지만 그쵸? 마음속에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잘못 먹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자스타님의 사업 설명을 한번 봐요. 아 우리 파트너님이 왜 좋아했을까? 내가 자스타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 창피하지는 말아야지 우리 파트너님한테 이런 마음으로 자스타님의 사업 설명 한번 봅니다. 그런 태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세와 태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자스타님 강의 좋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어쩔 거예요? 이제 몇 거예요? 그리고 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진 않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직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봉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시스템에서 봉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나만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일은 자꾸 서보는 리더님이 했으면 좋겠어.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거 해 잘하잖아. 그거 나는 안 해. 그러면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해 가시려면 이 시스템 모두를 돌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다. 배우는데 공짜로 배운다. 나의 파트너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자세. 너에게 나에게 서로 미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좀 아름다운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리더님들이 하지 못하는 크게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렇게 시스템 돌리는 거 저 못하고요. 어저께 한상은 리더님처럼 탄사방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분투에서 어저께 장기자랑 해주신 것처럼 그런 건 저는 죽여도 못해요. 그러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따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서로가 나눠가면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렵다고도 하고 쉽다고도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않으셔야 하는 거 다 남이다. 예의를 지켜라. 이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셔도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